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으로 또 만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 반마다 좀 진도 사정이 다른데요. 진도 이미 나간 반은 각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사정에 맞게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181페이지 21번과 또 2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을 고른다. 자, 이 문제는 일단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now 이 부분이죠. 자, 현재 지금 상황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시점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어요? individual 개인은 perceive 이해합니다. 똑같은 자극을 다르게 이해한다. 각 개인이 주어지는 자극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If 만약에 당신의 아기가 seem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처럼 seem하고 look 발했죠, 그죠? look은 바로 딱 보이는 것, seem은 뭐라고? 이런 것 같아. 자, 그래서 당신의 아이가 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to be distressed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건데 distress 좀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by an embrace. embrace 하면 embrace, hug me, embrace me 뭐 그렇게 안아주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명사형으로서 해가지고 포옹이죠. 이렇게 안아주는 것, 포옹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런데 그 안아주는 거는 아주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내추럴, 당연히 그러니까 쉬게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아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거로 여겨진다면 생각하세요. Remember, he is not rejecting you. he 여기서는 I인데 그죠? I는 he일 수도 있지만 he or she 보통은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는데 여기서는 좀 작가가 조금 게으르죠. 그래서 he or she 보통은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는 그렇게 문장을 구성하는 걸 봤었죠. 자, 그래 아기가 당신을 reject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내용을 또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up until recently 최근까지입니다. 최근까지 여기에서 아까 힌트라고 얘기했던 최근까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하고 now 지금하고 그러니까 요게 최근까지는 이라고 다루었으니까 뭔가 여기 now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 관계가 여기 아니면 이쪽이다 뭐 뭔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근까지 과학자들이 뭐를 생각했느냐면 생각하기를 모든 인간은 감각을 경험하는데 in a similar ways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감각을 경험한다. 다시 말하면 뭐 사람이니까 똑같이 알아주면 좋아하고 동일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최근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 왔다. 그렇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 왔다. 개인이 똑같은 자극을 어떻게 한다?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곳으로 찾아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답은 나왔지만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계속 한번 해봅시다. Your feathery touch. feathery 하면 feather, 깃털이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y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만들었네. feathery touch, 가벼운 만짐이라는 거지. 당신이 가볍게 터치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아기가 당신의 가벼운 터치가 feel tickly, tickly 하면 tickle 간질다. 동사도 되고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명사에다가 y를 붙인 거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돼가지고 feel tickly 하면 간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rritate, 짜증나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짜증나게 하는데 뭐 피부에 대해서 짜증나게 하니까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신의 새롭게 태어난 아기의 그런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살살 만진다고 살살 만졌지만은 아기의 피부는 예민하니까 그것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반면에 다른 아기는 might take delight, 아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caress, 만지는, 어루만지는 겁니다. 어, 다른 아기는 살살 만져도 그렇게 뭐 자극받지 않고 막 간지러 주니까 좋아하는 아기도 있지만, 어떻다 아기가 간지러움을 느끼고 또 피부에 자극을 받는 아기도 있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여기 본문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은 다르게 자극을 받는다라는 또 예시가 분명히 나타나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맞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럼 또 계속 이어가 볼까요? Naturally,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당신은 you may feel,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은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ou're intuitive 하면 intuition, 직관을 말하는 거죠. intuition, 여기 명사형이고 intuitive 형용사입니다. 직관적인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딱 보면 딱 아는 거 있죠. 자, 그런 직관적인 방법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실망할 수 있죠. 그래,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져줬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얘가 왜 이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이렇게 안아줬는데 뭔가 통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 실망하지 마라, 이 얘기겠죠. 자, 너는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 You can experiment, 실험하고 find a touch, 그러니까 어떻게 만져야 할지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도가, 그러니까 만지는 정도가 feel right, or feel okay. 자, 누구한테? 당신을 위해서 아니면 아기를 위해서 feel right, feel okay.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만짐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만져야 되는지를 찾아가고 실험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자, 그리고 it may take a while, 잠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to hit up은 부딪히는 거죠. 우연히 만나고 또 그걸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right balance 하면 올바른 균형. 다시 말하면 딱 적절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순 있다. 그리고 you will no doubt about it. 자, no doubt, 의심할 바가 없다. 틀림없이 뭐한다. 당신은 당연히 feel frustrated, 조금은 좌절되고 좌절될 수도 있고 exhausted, 지칠 수는 있어요. 때로는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간은 지치고 또 좌절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뭘 생각해야 돼? keep that in mind,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명심해야 됩니다. 뭐를 명심해야 될까요? 당신의 아이를 위로하는 것, 또 comforting your baby, 그리고 또
천천히 그 아이에게 도입하는 것, introducing 뭐를 새로운 시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볼거리, 또 새로운 소리, 그 다음에 새로운 만짐, 이런 것들을 천천히 도입하는 것이 언제 아기가 태어나고 첫 몇 달 동안 그렇게 그런 감각들을 천천히 도입하는 것은 inexact, 부정확하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정도로 만져야 된다, 이게 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하지만, 그렇지만 run as you go, 그러니까 지나면서 가면서, 그러면 지나면서 배우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뭐가 만지는 게 부정확하지만 딱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관련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감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아이와 함께 어느 정도 만져야 될지 사람마다 다 자극을 받는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찾아가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 21번 해설을 마치고 22번으로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모차르트의 또 음악을 한 곡 듣고 가실게요.
다들 좀 자, 이제 22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on the basis of these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것이 뭔지 힌트가 되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증거가 put forward 앞으로 나온다, 제시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in the form of 이런 형태로 자,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요건 하나로 해석돼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X를 하는 사람들이 자, 80% more 이상이 Y의 contract 하면 원래 명사로 쓰면 계약이다, 그지? 그런데 끌어당긴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는 Y에 끌어당긴다. 이 말은 Y의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 말로 Y라는 질병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형태로 X를 하는 사람은 Y의 질병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증거가 제시되어야 된다. 자,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또 본문 내용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Probably 아마도 가장 큰 single change 단일한 그 변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 19세기로부터 이어지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가장 큰 변화는 초래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 가장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변화는 진화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bring about 초래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그 첫 번째가 뭐다?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게 진화론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alongside this 이와 나란히 말이죠. 이것을 제끼고 이게 주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alongside 이거와 옆에 그러면 주어는 어디에 있다? 동사고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옆에 있는데 뭐가 또 다른 그렇지만 조금 덜 분명한 거. 그러니까 진화론보다는 조금 덜 분명하지만 또 다른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발전. 그 말은 인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인류의 변화. 또 다른 말로 변화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발전. 이 발전은 또 다른 발전은 이 옆에 진화론 옆에 같이 존재한다. 그 말은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발전이 뭐를 통계학을 인류에서 사용하게 된 게 큰 변화 발전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통계학은 또 어떤 거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그것을 take it for granted 아주 많이 쓰는 수거다, 그지? take it A를 뭐로 B로 take A for B로 받는다.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A를 grant 허락한 걸로 여긴다. 당연시 여기다. 당연히 여기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뭐를 A가 요게 가짜 목적어니까 요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어떤 거냐면 개인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생활을 조사하는 것이 개인의 생활과 뭐 또는 사회의 생활을 조사하는 게 조사하는 게 어떻게 돼야 돼? will be set 세팅돼야 돼. 이루어져야 되는데 놓여져야 되는데 어떤 걸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백그라운드를 배경으로 해서 통계적인 정보를 배경으로 뭘 해야 되냐 개인을 조사하든지 뭐 사회 현상을 사회생활을 조사하든지 이런 조사들은 반드시 통계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을 뭐 우리는 지금 당연히 여기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느냐면 가능한 환경적인 요인 언제 어디에 있어서 사망의 사건에 있어 가지고 누가 죽는데 그런 사망의 사건에 있어 가지고 환경 어떻게 하면 죽음이 이루어지는지 대한 그런 가능성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뭘 봐야 돼? 통계학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그 사망에 대한 통계치를 봐야 되는데 그 사망이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 사망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또는 어떤 특별한 뭐 조금 잘 먹고 잘 안 뛰는 그런 특별한 어, 좀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 속에서 사망이 일어나는지 그런 통계치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자, 뭔 두 가지? 요렇게 한 가지,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크게는 두 가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증거가 제시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제시가 되는 데는 이 X를 어떤 일을 하면 어떤 병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일이 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통계의 correlation 상관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걸 하면 여기에 걸리게 된다 이런 상관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통계적인 상관성을 아주 중요한 증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증거라는 말이 증거가 먼저 제시되고 또 이렇게 다음으로 증거가 이렇게 사용된다 라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탕 요거 바탕 그 다음에 또 증거가 이렇게 사용되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에 넣게 된다는 거죠. 자, 이리 해서 우리는 통계적 상관치를 뭘로 아주 좋은 증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거에 대한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이런 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증거로 이런 어, 연관성이 있는 수치를 통계치를 이렇게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좋은 증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만약에 비록 뭐일지라도 실질적인 메커니즘, 뭐 과정 이런 거죠. 메커니즘이 그 메커니즘이 비록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작동이 일어나지만 그런 실제적인 메커니즘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도 뭐만 보고 통계적인 상관치만 보고도 좋은 증거로 받아들이고 사건을 왜 그런 사망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현대의 과학, 인류에 관한 현대의 과학이 있는데 뭐 사이콜로지, 심리학이라든지 소시올로지, 뭐 사회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 정치학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하면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foundation 이런 기초 없이 정보의 기초 없이 그러니까 통계의 기초 없이죠. 언제 수집된 통계의 형태로 수집된 정보 없이는 어떤 현대의 과학을 생각해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통계학이 있어야 된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자, 이때 강조 언제 19세기가 되었어야 가능해졌다. 자, 인류가 뭐를 이 통계학을 학문의 대상으로 놓은 게 이런 식으로 학문의 대상으로 놓은 게 19세기 이후에 통계학이 등장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1번과 22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음 문장에서는 23번과 24번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